안녕하세요. 과학 맛집의 민영쌤입니다. 오늘도 맛있는 과학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또 뭔가 되게 많이 바뀌었죠, 그쵸? 하루하루 진화하고 있는 민영쌤의 온라인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방학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쌤 입장에서는 되게 뭐 유튜브 업로드도 좀 많이 하고 재밌는 뭐 그런 영상들도 많이 찍어서 올리고 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, 근데 그냥 이번 방학은 진짜 오로지 요런 형태로 온라인 수업을 촬영할 수 있는 데에 조금 전력을 다했어요. 그냥 딴 건 크게 신경 안 쓰고요.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여러분들 뭐 방학은 어떻게 좀 잘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. 저는 사실 계약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볼 거라는 생각이 약간 이제 애들 이제 다 오니까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, 또 갑자기 또 이게 엄청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쉬운데. 진짜로. 근데 뭐 쌤 어차피 온라인 수업 찍는 것도 뭐 좋아하니까, 다만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야 쌤을 이제 볼 수 있지만은 쌤은 여러분들 못 본다는 거. 우리 사랑스러운 제자들을 못 본다는 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방학 때 너무 신나게 논다고 저번에 배웠던 거 잘 기억도 안 나시죠? 그러면 안 되는데, 일단 복습 한번 하고 시작을 할게요.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었냐 하면은 이제 동물과 에너지 단원 쭉 배우면서 이 동물이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,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, 뭐 이런 거 쭉 배우다가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 세포 호흡이라는 녀석이었어요. 그래서 세포 호흡 복습 한번 할 건데요. 이 세포 호흡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부터 봐야 되겠죠. 세포 호흡 뭐죠? 기억 안 하시겠지만 기억하는 친구도 있겠고, 그렇죠? 세포 호흡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세포 내에서 다시 너무 글씨가 잘 안 써졌어.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다. 세포호흡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.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세포 내에 보면은 그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,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게 있는데, 걔가 이제 이 에너지를 이제 막 만드는 거예요. 근데 그냥 만드는 건 아니고 뭔가 재료가 필요하겠죠. 연료가 필요하겠죠. 에너지를 만들려면. 그래서 그 재료는 무엇인가? 라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와 있죠. 재료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음식물이라기보단 영양소와 산소. 왜 자꾸 털리냐? 산소다. 그래서 이 영양소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음으로써 소화를 통해서 쭉 분해를 시키는데, 그 분해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영양소고, 그 다음에 이 산소라는 것은 호흡을 통해 가지고 들이마시는 것이 이게 바로 산소다.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재료로 들어가는 것이고, 그래서 이제 딱 하고 나면 이제 에너지가 빡 만들어져요. 근데 에너지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어요. 뭔가 그 찌꺼기, 부산물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. 그 부산물들을 우리는 뭐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? 네,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이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물이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졌던 물은 이제 소변이나 뭐 그런 걸로 쭉 배출을 하는 것이고요. 아니면 뭐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녀석이다 보니까는 그냥 그걸 바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렇게 생겨난 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다가 내뱉으면서 다 바깥으로 빼내죠, 그렇죠?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부산물로 나온다!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세포호흡과 관련된 내용은 딱 요 정도 수준에서만 알고 있어도 거의 사실 다 알고 있다 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알아두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
복습은 이 정도로 하고요. 요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은 이제 물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. 도대체 이 물질이라는 것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나갈 건데요. 가장 대표적인 분류라고 할 수 있는 순물질, 혼합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.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. 여러분들 혹시 이 순수하다와 순진하다의 차이점 혹시 아시나요?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죠? 네, 잘 모르겠죠. 뭔가 순수는 조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것 같고 순진은 뭐가 약간 안 좋은 의미로 쓰이나? 뭐 이런 거잖아요, 그렇죠?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순수라는 것은 어떠한 한 가지 물질로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. 그리고 이 순진은 뭐냐면은 텅 비어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. 그래서 너 참 순수하구나 라고 얘기하면은 뭔가 좋은 의미예요. 근데 이 너 참 순진하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약간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쌤은 옛날에는 이걸 몰랐어요. 사실 옛날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걸 몰랐거든요.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보고 막 아 나 참 순진하다 얘기하는데 이게 뭐 좀 좋은 뜻인 줄 알았는데 욕하는 거였더라고요. 나쁜 사람들. 아무튼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오늘 배울 게 바로 순물질과 혼합물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순물질의 뜻이 어떠한 순수한 물질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본 거예요. 네. 자, 그래서 우리 순물질과 혼합물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부터 먼저 볼 건데요. 의미를 보면은 순물질이라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. 한 가지로 가득 찬 게 순수한 것이다 얘기했잖아요, 그렇죠? 자, 그 다음에 이 혼합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뭔가 용어 자체가 어렵진 않죠. 순물질, 순수한 물질, 혼합물, 뭔가 막 혼합되어 있는 물질 이런 거니까 그렇죠. 자, 그래서 각각의 과학적인 정의는 잘 알아두시고요. 그러면 우리가 이 물질들을 한번 직접 순물질과 혼합물로 분류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. 아, 선생님, 저 안 배웠는데 갑자기 분류하라고요?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. 쌤의 도움 약간 드릴게요. 자, 그래서 일단 먼저 구리선이에요. 구리선, 순물질인가? 혼합물인가?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구리선은 오로지 구리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순물질인 것 같아요, 그렇죠? 이거 순물질 맞아요. 자, 그 다음에 탄산음료. 탄산음료 순물질인가요? 한번 긴가민가한데 일단 탄산음료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어떤 물에다가 뭐 이렇게 탄산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기체를 녹이는 거니까 물에다가 기체도 좀 녹이고 그 다음에 단맛 나게 하려고 설탕도 좀 넣고 뭐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이 탄산음료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혼합물인 것 같아. 혼합물이 맞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 소금물. 순물질은 아니죠, 그쵸? 소금이랑 물이랑 합친 거잖아요, 그쵸? 네. 그래서 소금물 순물질 아니에요. 혼합물이야. 암석. 암석도 말이 암석이지. 되게 막 여러 가지 돌들이 막 섞여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얘도 순물질 아니에요, 혼합물. 그다음 순금반지. 순수한 금으로 되어 있는 반지라는 뜻이잖아요, 그쵸? 그러니까 순금반지는 순물질 맞는 것 같아요, 그쵸? 네. 그래서 맞고. 그다음 주스. 주스 같은 경우에도 뭐 안에 물도 있고 그다음 뭐 단맛 나게 하는 그런 것도 좀 들어갈 거고 색소도 좀 들어갈 거고 뭐 이러니까 주스는 혼합물. 그 다음에 산소는 이제 안에 우리 이거 그거거든요. 막 그 여름에 막 뛰거나 운동하거나 하다가 막 너무 막 뭐라 해야 되지? 호흡 곤란하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산소 이거 탁 해가지고 이런 동그란 거 탁 씌워가지고 축축축 이렇게 하면은 이러면 좀 산소가 좀 많이 들어가면서 살 것 같은 이 간이 이제 산소통 같은 건데 근데 산소 안에 산소만 들어 있으니까 순물질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.
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뭔가 좀 약간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과학이 맞나?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냥 완전 다 감으로 하잖아요, 그쵸? 그냥 상식선에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. 근데 원래 이 순물질과 혼합물의 분류는 그냥 일단 상식선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선생님이 봤을 때 그냥 그러다가 뭔가 정말 긴가민가 하고 애매한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는 어떤 특수한 방법이 필요하거든요. 그 특수한 방법을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건데, 근데 기본적으로는 상식선에서 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, 저는. 네. 아니 소금물 같은 거는 그냥 정말로 그냥 딱 봐도 혼합물이잖아요, 그렇죠? 자,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분류는 할 수 있는데요.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. 뭐냐면 이런 애매한 친구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염화나트륨, 우리가 흔히 소금이라고 부르는 그 친구입니다. 근데 이쪽은 뭐래요? 이제 밑에 뭐 설명이 쭉 나와 있긴 한데 이 설명을 안 보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거 뭔가 생김새도 비슷하고 뭐가 이건 순물질이고 이건 뭐 혼합물인가? 긴가민가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. 도대체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? 자,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, 그 다음으로 이거 금덩어리예요. 금덩어리인데 이거 어떻게 순금인지 알 수 있죠? 이거 도대체 완전히 순수한 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? 뭔가 아무리 봐도 좀 애매해요. 근데 얘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를 잘 알아둬야 돼요. 사실 이번 시간에 딱히 뭐 배운 내용 없잖아요. 순물질과 혼합물의 정의지만은 이거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알고 있었던 거고 분류도 상식선에서 했잖아요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다음이에요. 뭐냐면 이 물질이 어떤 순물질인가 혼합물인가를 구분하는데 가장 큰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물질의 특성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. 이 물질의 특성의 뜻을 보면 뭐냐면 물질의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이다 라고 해서 대표적인 예시로는 밀도, 녹는 점, 끓는 점, 용해도 등등이 있어요. 근데 순물질의 경우에는 딱 예를 들어서 순금이다 라고 하면은 밀도가 정해져 있어요. 정확한 값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20이면 20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. 순금의 밀도는 20, 순은의 밀도는 뭐 10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. 그 값이. 그러니까는 내가 아까 전에 이러한 어떤 금을 딱 봤을 때 얘의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. 우리 이제 다음 시간, 다다음 시간 이렇게 쭉 배워나갈 건데 근데 얘의 밀도를 딱 측정을 했을 때 20이 딱 나왔어. 그러면은 얘는 순금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얘의 밀도를 측정해봤는데 얘가 밀도가 15야. 그러면 동작 그만. 내가 빙다리 아빠지로 보이냐? 이러면서 여기 안에 금 이외의 것들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. 연기가 괜찮았나요?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한 건데. 자, 그래서 이게 이러한 물질의 특성을 잘 따져보면은 얘가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런데 그럼 선생님 혼합물에선 도대체 이러한 밀도, 녹는 점, 끓는 점, 용해도가 어떻게 나오나요?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.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은이 10이고 금이 20이잖아요. 그럼 두 개 섞으면은 밀도는 적당히 그 중간쯤 되는 값으로 나옵니다. 뭐 한 아까 10과 20 반반 섞었다 치면 한 15 정도 나오는 거죠. 그리고 금을 좀 많이 섞으면은 이제 10보다는 20에 가까운 수치인 뭐 18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거 광고 아닙니다. 그리고 녹는 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까 그 금의 녹는 점이 그냥 진짜 예를 들어서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1000이고 은의 녹는 점이 1500이라 칩시다. 그러면은 두 개가 섞인 물질은 막 녹이다 보면은 1000에서 일단 한번 녹아요. 그러고 1500에서 다시 한번 또 완전 녹아요.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.
그러다 보니까는 천에서 딱 먼저 금이 높잖아요. 그러니까 금과 은의 그런 혼합 물질은 예를 들어서 한 1300도 정도로 가열을 해주면은 금만 쏙 뽑아낼 수 있다 이거죠. 그래서 이 물질의 특성을 잘 이용하면은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물질의 특성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고요. 얘네들을 어떤 혼합물을 분리하는 데 사용되고 구분하는 데 사용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사실 수업 내용은 이 정도예요. 쌤이 좀 매너했습니다. 여러분 오늘 그 수업 첫날이고 하다 보니까는 너무 또 진도로 많이 나가는 건 상도위가 아닌 것 같아서 쌤이 짧게 했어요 진짜. 순물질과 혼합물 이 두 개를 구분하는 정도만, 그리고 물질의 특성이 어떤 게 있는가, 얘네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, 이 정도 선에서만 딱 했어요. 그래서 내용은 딱 끝이 났는데 우리가 요거 그냥 또 넘어가면 약간 섭섭하죠. 안 섭섭하신가요? 우리 문제 정도는 좀 풀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그래서 시험에 도대체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살짝 미리 맛보면 좋을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그래서 우리 미리 맛보는 걸 뭐라 하죠? 네, 음식 사기 전에 미리 맛보는 거 시식이라 하죠. 네.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. 바로 민영쌤의 시식 코너입니다. 뭐 독특한 게 생겼죠. 이게 쌤이 수업을 좀 진행을 하면서 이런 좀 코너들을 여러 개 좀 만들어 놨어요 이미. 그래서 근데 오늘은 한 개만 일단 여러분한테 너무 한 번에 많은 걸 하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시식 코너 한 개만 일단 먼저 넣어봤는데요. 쌤 또 컨셉이 맛집이잖아요. 그러니까 맛집 미리 맛보기. 그래서 오늘은 두 개의 맛있는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좀 유치해도 한번 봐봅시다. 자, 일단 첫 번째 코너입니다. 첫 번째 코너 문제를 읽어보면은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이라고 물어봤어요. 아는 것은 낚이면 안 돼요. 네, 자 한번 볼게요. 1번 순물질은 밀도와 녹는 점이 일정하다. 맞죠? 순물질, 하나의 물질은 그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딱 정해져 있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순물질은 밀도와 녹는 점이 일정하다, 맞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2번 순물질은 부피와 질량이 일정하다? 아니잖아요. 그렇죠? 부피와 질량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. 순금이라고 하더라도 주먹만큼의 순금이 있을 수 있고 이만큼의 순금이 있을 수 있겠죠. 가지고 싶네요. 자, 아무튼 그래서 일정하다. 아, 이게 틀렸네요 하고 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3, 4, 5번도 좀 봅시다. 네. 자, 3번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로 이루어진다. 아, 맞네요. 혼합물의 완벽한 정의죠. 네. 자, 그 다음에 4번 혼합물은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진다. 아까 얘기했었죠. 밀도가 뭐 금은 20, 은은 10이다 하면은 금을 좀 많이 섞으면은 20에 가깝게, 은을 좀 많이 섞으면 10에 가깝게 바뀐다 했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달라진다. 맞고요. 그 다음 5번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혼합물과 순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. 그쵸? 구분할 수 있고 플러스로 그 두 개를 분리할 수도 있다 얘기했어요. 혼합물 중에서도 순물질만 쏙 뽑아내는데도 물질의 특성이 이용된다 라고 얘기했어요. 그래서 이것도 맞는 보기 하면은 정답은 2번이라는 거죠. 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너인데요. 자, 이거는 교과서 201페이지 하단에 있는 연습 문제 제일 마지막 문제예요. 아시겠죠? 문제 읽어보면은 시중에 판매되는 100% 과즙 음료는 순물질일까 혼합물일까? 라고 나와 있어요. 뭔가 이 100% 과즙 음료잖아요. 과즙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순물질이겠네요. 그쵸? 근데 그게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. 자, 이거는 순물질이 아닙니다. 정답은 혼합물이에요. 이 왜 그런 거냐 하면은 이 100%라는 의미가 우리가 이제 보통 사용하는 거랑 이 시중에서 취급하는 100%라는 의미와 약간 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. 왜 그런 거냐면은 시중에서 쓰이는 100%의 의미는 그냥 순수하게 그 물질만 들어있다는 게 아니라 100%의 농도에 해당한다. 100%의 농도에 해당하는 포도즙이다.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% 포도주스를 절반을 물만 딱 증발시켜요. 그러면 걔가 어떻게 되냐면 200% 포도주스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.
그러니까는 이거는 사실 200%인 물질이 어디 있습니까? 순물질 중에서.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떤 그 순물질과 혼합물을 얘기할 때, 순물질과 혼합물을 얘기할 때 사용되는 100%그 의미가 아니라 그냥 농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100% 의미는 그런 것이고, 이제 물에다가 그 포도주스 분말을 넣어가지고 포도주스를 만들거든요. 보통. 그래서 순물질은 절대 아니고요. 그리고 또 추가로 포도주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식용 색소라던가 아니면 구연산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순물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낚이는 거예요. 100% 포도주스 이거 순물질입니까? 혼합물입니까? 이렇게 문제 나오면은 여러분들 막 100%니까 100% 순수하게 오렌지 주스로만 이루어져 있네 라고 생각해서 순물질에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내용을 아까 그 201페이지 하단에 있는 문제에다가 딱 옮겨가지고 적어두세요. 아시겠죠? 네. 진짜 적어두세요. 다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리해서 적어두세요. 여러분들은 정지 버튼 신공이 있으니까 다 적었다 생각하고요. 저는 여기까지 하면 수업이 끝이 났어요. 네. 어떻게 오늘 좀 굉장히 좀 평소랑 다르게 또 색다른 방법으로 수업 진행해봤는데 어떻게 좀 맛있게 맛있는 수업이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. 좀 맛있는 수업이었기를 바라고요.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물질의 특성들 있죠. 뭐 밀도, 녹는 점, 끓는 점, 용해도 뭐 이런 것도 있었죠. 그렇죠?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 공부를 좀 해볼 겁니다. 네. 그래서 아마 첫 번째로 아마 밀도 배울 건데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과학 맛집의 민혁 쌤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안녕.